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어떠한 코인입니까? 이더리움의 강력한 수혜를 가져가는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많이들 이렇게 알고 있으실 텐데 원조 이더리움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혜를 가져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전에 머지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 이더리움 ETF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ETF 나오자마자 어땠습니까?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되었어요.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갖고 있던 이더리움이 매도가 되고 다른 ETF,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 쪽으로 운영사들 쪽으로 이체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도가 되고 한쪽으로는 매수가 됩니다. 이렇게 자산이 분배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큰 힘을 못 발휘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 내용을 한번 보시면 트럼프가 이더리움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자,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상자산 시장을 밀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트럼프 또한 이더리움을 100만 달러 이상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인 이유로 들어가면 트럼프 또한 이더리움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만 달러 이상을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의 확실한 수익관에 대해서 모멘텀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를 한번 보시면 템플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암호화폐 지수 ETF를 만드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 ETF를 만든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펀드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펀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펀드는 기초 자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자산이 뭡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거. 이 두 가지로 구성됐다고 하니까 당연히 유동성 자금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을 가져오겠죠.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암호화폐 지수 ETF를 만든다는 거, 이거 이유 하나만으로도 비트코인 ETF는 1억을 넘었었고 이더리움 ETF 또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500만 원 넘게 뛰어 올라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물론 지금 시점은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고 비트코인 또한 횡보 라인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에 맞는 시세가 안 나오고 있지만 이 시세가 나오는 부분은 시간 문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을 많이 찍어드리다 올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그래, 모멘텀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상승을 다 반납하고 내려온 시점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나 거래량가에 동반하면서 끌어올렸던 부분, 왜 끌어올렸습니까? 이때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다음 타겟은 이더리움 ETF입니다. 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ETF가 나오자마자 떴던 것은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이었다는 거. 그만큼 그에 대한 수혜를 이더리움 클래식이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만 원을 터치하고 한번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갔던 게 바로 5만 5천 원을 뚫고 올라갔었다는 거. 근데 그 시점을 다 뒤로 하고 다시 상승의 원점으로 떨어졌다. 상승의 원점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완벽한 바닥 구간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자, 바닥을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력이 높았을 때 들어갔던 분들은 당연히 그만큼 손실 중이죠. 그래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올라가냐? 모멘텀이 있는 건 알겠고 상승에 대한 재료가 이더리움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왜 안 올라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았던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금융시장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만 받은 게 아니라 이더리움만 받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 또한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을 해소하고 확실하게 반등 구간이 나온다면 더욱더 큰 상승력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지금이 안정적인 바닥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으시면 더욱더 좋겠죠. 문자를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문자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카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는 거니까 무료로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8월 17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도 약세를 보였다.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 또한 횡보 라인을 가져왔고 이더리움 또한 횡보 라인을 갖고 오는 결과치를 만들어냈다는 거. 이 부분이 슬프게도 시장을 하방 압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경제 지표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지난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 발표거든요. 자, 8월 13일, 14일, 15일 날짜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우선은 13일과 14일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0.1% 떨어졌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YOY 기준으로 0.1% 떨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물가는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우려했던 건 뭐였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였어요. 노동시장이 강하다 했는데 노동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은 박살났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시장도 박살났거든요. 근데 15일 날짜 나왔던 지표 발표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소매 판매가 올랐고요.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내려갔습니다. 실업자는 줄고 판매는 늘었다. 기업들의 가치 상승력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경기 우려했던 노동시장도 다시 강세를 보인다. 무엇을 말합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과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부담스럽죠?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고래들 입장에 어떻게 할까요? 고래가 세력이라고 그랬죠. 요 아이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안 좋아.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 그러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이 말인즉슨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매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를 하나씩 보면서 투자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었다. 제가 이거 비트코인 ETF 처음 나오기 전부터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월가라는 세력들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를 출시한다. 자, 매집이 먼저예요. 선순위가 매집이라는 겁니다. 매집이란 건 뭡니까? 그냥 매수와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완벽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고래들 또한 이렇게 매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ETF가 나와서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어느 쪽에서 매수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하방 압박을 이렇게나 많이 받았어요. 다시 어디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출시할 때 상승을 시작했던 시점까지 떨어졌다. 이 박스권 라인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바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매수 라인을 잡아야 되겠죠? 매수를 잡아야 되는데 나는 이미 매수를 55,000원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내 매입 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감 높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 중요할 수밖에 없죠. 또한 수익 구간 또한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오늘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에서 확인했다시피 제가 무료로 문자와 카톡방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 받는 부분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만 넣어주시면 해당되는 모든 부분을 무료로 먼저 받아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확인하시고 이 바닥을 절대로 놓쳐서 수익 구간을 놓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